저희가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분들이 주로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가령 뭐 지난 목포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경기권에서 했었던 사건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중국 분이에요. 교포 분도 계시고 순수한 중국 분도 계신데 이제 주로 다 한국에서 터를 잡고 일을 하시던 분들인데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형사합의를 진행을 하고 해서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중국분,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중국분이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시던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해서 형사 입건이 된 사건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건데 한국을 이제 주로 한국에서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외국인 분들이 만일에 교통사고 다른 범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 거예요.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벌금을 초과하는 금고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비자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일단 변호사님, 외국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금고라는 형벌은 기본적으로 과실범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인데 이 금고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실수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는 고의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결과가 아주 중요하고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는데 아니면 음주나 이런 거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크다고 하면은 비난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출입국관리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을 때 취업 비자나 이런 거 이제 상당 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취업 비자를 받고서 체류를 하고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일단 출국 명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국 명령이 나올 수가 있고 출국 명령을 바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자를 갱신할 때 심사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요. 비자가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보면 강제 퇴거라는 조항이 있는데 금고 이상의 금고예요. 징역이 아니라 말씀하신 금고. 과실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오는 처벌인 금고. 이제 금고하고 징역 차이 짧게 말씀드리면 금고는 이제 구속이 되더라도 이제 노역을 제공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제 노동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형이고, 가만히 있다 나오는 형이고, 징역은 노역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형을 받은 사람들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일 텐데. 출국 명령.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국인 사건 했을 때 범죄의 종류는 다르지만 일단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으면 화성에 있는 외국인 분류소에 갑니다. 거기까지 제가 접견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되게 처우도 열악하고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출국을 당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한데 어쨌든 출입국관리법상에 이런 이제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됐을 때는 체류에 제한이 들어가도록 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체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외국인 분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이미 일어났잖아요. 형사 입건은 됐고 일부러 한 건 아니더라도 이제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형사합의는 해야 되고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셨어요. 너무 다행히도.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거의 한 20년을 일을 하셔서 한국말도 잘하시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신뢰도 돈도 가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벌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사고 이제 규모가 크면 이럴 때 중상의 사고였으니까. 그렇죠. 중상의 사고니까 벌금을 받으려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떤 종류의 형벌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어떤 부가적인 불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형벌의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제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도 하고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정도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내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직업을 잃게 되고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내가 모든 기반이 한국의 터전을 잡고 있는데 근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갑자기 기반을 모두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금고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형의 종류에 있어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를 받았을 때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점을 어필을 해서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양형자료 준비도 충실하게 해야 되겠고 또한 이제 중요한 건 변호인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해서 판사님한테 제출하는 의견서를 잘 쓰는 것도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게 특히나 공무원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증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 수험생
취준생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수험증, 수험 등록표 뭐 이런 것들, 나는 지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고형을 받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 뭐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를 했고 얼마나 많은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들이 여기 살고 있고 뭐 이래서 내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출국 명령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한국인들하고 좀 다른 양형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반 교통사고에서, 한국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동료들이나 친구, 가족들이 이제 써준 탄원서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 외국인의 경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좋은 어떤 사회적 연대감을 가지고 유대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족들이 만일에 같이 살면서 삶의 터전이 한국이라고 한다면 가족들 역시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자녀들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배우자 역시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여기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그 교통사고 한 번 때문에 다 망가지게 되면 이건 너무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운전의 그 과실의 비난 가능성이 크면 사실은 또 법원에서 그런 사정을 봐주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너무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뭐 과속을 해가지고 뭐 사고를 냈다가, 그런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과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건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전문가가 또 판단을 해줘야 그렇다고 되겠죠. 하면 마지막으로 좀 의문이 아니라 문득 드는 생각이,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테니까 피해 당사자나 혹은 어린이라 미성년자라고 하면 이제 보호자들 되겠죠. 그런 그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가해자가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지가 담긴 처벌불원서,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피해자의 탄원서, 피해자가 작성해주는 탄원서, 이런 것들이 또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사 사건이잖아요. 교통사고 이제 이런 과실 치사상의 사건이 이제 업무상 과실 치사상인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서 단순히 형사사건이라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외국인인 경우, 그 다음에 또 교통사고의 경우, 이런 식의 이런 분야의 경험이 있고 또 그런 특수성을 또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아마 변호사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면허 정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 운전을 업으로 이분도 하셨거든요. 운전을 업으로 하신 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돼서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생업을 잃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호위반 12대 중대과실로 사고를 일으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15점의 벌점이 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 2주 미만이면, 그러니까 2주까지죠. 2주 이하, 2주까지는 5점이 붙어요. 5점. 그러면 합치면 20점이잖아요. 40점이 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가령 뭐 신호위반이었어요. 그러면 15점이 붙잖아요. 그런데 3주 이상, 그러니까 3주부터 해당이 됩니다. 3주 이상의 진단서가 적용이 되면 역시 15점이 붙어요. 그럼 15점에서 30점이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피해자 2명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진단 주수가 3주다. 두 명도 3주가 됐다. 그러면 45점이 돼서 면허가 45일간 취소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시는 외국인분들,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기반을 모두 남겨두고 갑자기 출국 명령을 받아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형사 합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이 필요한 외국인분들은 역시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